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최상투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제가 SCHD를 비롯한 배당 투자에 관심이 많다는 걸 잘 아실 텐데요. 실제로 저는 배당 종목으로 SCHD와 리얼티인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만으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당 종목을 좋아하는 저뿐만 아니라 배당 투자하시는 수많은 분들께 꼭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기술 성장주입니다. 물론 투자자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투자 비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술주들의 집합체, 바로 나스닥 100 ETF인 QQQ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QQQ는 인베스코에서 만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여기서 나스닥 종합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는 비슷하지만 다른 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약 3,000개의 기업을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주가 지수이고요. 나스닥 100 지수는 이 중에서도 상위 100개의 기업을 선별하여 구성된 지수입니다. 따라서 오를 땐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변동성이 나스닥 종합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QQQ와 QQQM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ETF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와 운용 자산의 차이가 있는데요. QQQ의 수수료가 0.2%, QQQM의 수수료가 0.15%, 굳이 따지자면 수수료가 0.05% 더 저렴한 QQQM에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운용 자산에서는 꽤 차이가 있는데요. 2020년에 상장한 QQQM보다 훨씬 이전에 상장한 QQQ의 운용 자산이 2,686억 달러, QQQM이 248억 달러입니다. QQQ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것 뿐이지 운용 자산인 248억 달러는 하나로 약 33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거래량 역시 매일 최소 100만 주에서 200만 주 이상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번에 수십억 이상의 거래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면 QQQM의 거래량이나 운용 자산도 거래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주당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해서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모아가시는 분들은 QQQM이 수량을 쌓아가시는데도 부담이 덜 할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과거부터 급속하게 이루어져 왔고 특히 21세기에 들어 그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작년 말부터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AI가 있죠. 엔비디아, TSMC, 아마존, 구글, AMD 등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 관련 주식들의 주가 상승세가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나스닥 100을 투자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SCHD 투자자라면 모두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슈드에는 기술 성장주의 비중이 극히 낮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QQQ와 미국의 대표 증시라고 불리우는 S&P 500 ETF인 부 그리고 SCHD의 주가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가 154%, S&P 500 ETF인 부가 86%,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ETF인 SCHD가 51%. 애초에 저처럼 슈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높은 주가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현금 흐름과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ETF 중에서 주가 성과가 제일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놀라운 것은 S&P 500과 SCHD의 성과 차이보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성과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것인데요. 주식시장도 트렌드에 맞춰서 1900년대 식음료를 비롯한 소비재나 산업재, 전통 정유주에서 최근에는 IT, 첨단 기술과 같은 기술주로 급격히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배당을 제외한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QQQ가 약 17%, 부가 10.5%, SCHD가 7.5%였습니다. 여러 유튜버 분들이 단순 S&P 500 100% 투자와 슈드와 QQQ의 일정 비율 투자 성과를 백테스팅하여 슈드와 QQQ의 조합이 백테스팅상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SCHD와 QQQ의 조합을 S&P 500 100%보다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비중의 배당 성장주와 낮은 비중으로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냥 QQQ에 100% 투자하면 된다. 투자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 중에서도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QQQ 100%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강심장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 변동성을 이겨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 역시 머리로는 QQQ,
XLK, SMH 같은 기술주, 반도체 ETF의 성과가 나중에는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보유의 힘입니다. 즉 시장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 혹은 깊은 하락이 찾아왔을 때 그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게 맞는 비율인 배당주 70%, 성장주 30%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크기 자체가 1억 원 초반대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당과 성장주의 구성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산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을 때는 채권이나 골드 혹은 다른 자산군으로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5억 원 정도의 자산이지 않을까 싶네요. 5억이라는 시드만 있어도 1%의 등락은 500만 원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자본의 크기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주식의 비중을 줄이거나 다른 자산군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기타 자산 배분을 통해 변동성을 줄여 자본을 지키는 선택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기준은 역시 투자자마다 다르겠죠. 개별 종목과 ETF 투자 비교는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다루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나스닥 100 ETF인 QQQ에 대해 말씀드려 봤는데요. 전 높은 비중으로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정 비중 반드시 기술 성장주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상투였습니다.